자, 오늘 이제 제일 처음에 수원에 나오는 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부터 배울 건데, 어렵지 않아요. 지수라는 개념은. 왜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거듭제곱이죠.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얘기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실수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뭐 이건 쉽게 아시겠죠? 그래서 A의 1승, A의 2승, A의 3승, 뭐 이렇게 거듭제곱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A를 n번 갖다 곱하면 A의 n제곱이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여기 이 A의 n제곱 할 때 위쪽에 붙어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지수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근데 요거는 뭐 옛날부터 배웠었던 이야기고, 앞으로 이야기할 부분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중학교 때는 뭐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 근데 이제는 2의 1.5승, 뭐 2의 루트 3승 이런 되게 복잡하게 생긴 숫자들도 고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거듭제곱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배웠을 때 들어봤겠죠. 근데 이제 뭐 처음 만약에 진짜 수원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거듭제곱근이라는 개념 이전에 뭘 배웠을 거냐면 중학교 때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3의 제곱근이라면 뭘까요? 이거 있지? 루트 3 또?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3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해서 3이 되게 만들어주는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x제곱이 3인 수.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는 거죠. 거듭제곱근은 거듭제곱했을 때 그 숫자가 나오게 만들어지는 녀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a라는 녀석의 n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a n제곱. 뭘까? n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 a가 되는 수. 오케이? a 제곱근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필기해야 되는데. 네. 노트 드릴게요. 잠시만요. 노트 없죠? 네. 위에 건 안 쓰고 그 거듭제곱근이라고 써있는 거부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3이 되는 거고, a의 n제곱근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니까 x의 n승이 a가 되게 만들어주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이게 그 xn승이 a가 되는 수라고 하지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허수 단위 i가 포함되어 있는 복소수의 개념 있죠? 거기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8의 세제곱근은 뭘까? 플러스 2는 맞는데 마이너스 2는 아니에요. 3번 곱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쨌든 뭔가 3번 곱해서 8이 되게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x세제곱이 8이 되게 만들어주는 숫자를 생각하면 돼. 이해되죠? 그래서 x세제곱이 8이니까 한쪽으로 넘기면 x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이 0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수분해가 되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꼴이니까. 네. 그래서 네, 한 명이니까 되게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x-2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더 곱한 게 0이니까 x-2가 0, 즉 x가 2든지 아니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퀄 제로라는 x제곱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으려면 원래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근데 인수분해 그냥 안 돼. 안 되죠. 그럼 뭐 써야 돼? 근해 공식.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근해 공식을 갖다가 써보면 x는 원래는 2a분의 이렇게 가는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지금 루트 안쪽에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3은 풀마 루트 3 곱하기 i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8의 세제곱근이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딱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인데 2 말고도 또 다른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2도 있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도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거듭제곱근의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필기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근데요, 이게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얘가 좋아요, 싫어요? 싫지 않아요? 왜냐면 허수단이 아니고 있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건 사실은 실수예요, 실수. 그래서 이제 뭘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그 A의 n제곱근은 항상 몇 개가 나오냐면 n개가 나와. 아까 세제곱근이니까 3개가 나온 거고 4제곱근 계산하면 4개, 5제곱근 계산하면 5개가 나올 거야. 그런데 그러한 A의 n제곱근 중 다시 실수인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여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아래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같다 라고 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요, 몇 가지로 나눠서 갈 거냐면 6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A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A가 0일 수도 있고요, A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n이 홀수이거나 n이 짝수이거나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n이 홀수고 a가 양수인 케이스는요, 여기 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건 뭐랑 똑같냐면 위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 a의 n제곱근이지. a의 n제곱근인데 a가 양수고 n이 홀수잖아. 양수의 8의 세제곱근 3. 맞아요? 몇 개 나왔었어? 3개 나왔지. 그 중에서 실수인 건 뭐밖에 없습니까? 2밖에 없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n제곱근 a라고 써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차이가 생기냐면 아까 위에서 또 얘기했었던 건데 3의 제곱근 있죠? 맞습니까? 3의 제곱근이면 뭐야? n이 2인 거지. 근데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왜냐면 제곱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a가 양수일 때 n이 짝수면 그것은 n제곱근 a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수인 건 이렇게 2개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a가 0인 게 있는데 a가 0인 건 사실은 별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n이 2면 x제곱이 0인 숫자를 찾는 거고 n이 3이면 x제곱이 0인 숫자를 찾는 건데 x제곱이 0인 거 0밖에 없죠. 세제곱이 0인 것도 0밖에 없죠. 그래서 a가 0이면 어떤 경우든 그 숫자는 무조건 0이 될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모든 게 다 0이기도 하고 0이 또 실수이기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가 음수야. a가 음수고 n이 홀수야.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인 거야. 그럼 이걸 계산하려면 당연히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게 만들어주는 x 값을 찾으면 될 텐데 그거 말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관심 있는 거는 그 중에서 실수인 것만 좀 신경을 써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자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뭐 있어? 하나 있네. 이해되시죠? 근데 a가 음수면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말해 x 4제곱이 마이너스 16이 되게 만들어주는 수가 존재하냐라는 질문이거든? 없죠. 실수 중에. 허술에는 있겠지. 플러스 2i나 뭐 마이너스 2i 같은 것들 잘 갖다가 조합해서 만들어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n이 짝수이고 a가 음수일 때는 그런 것들을 만족하는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존재하지 않고 n이 홀수고 a가 음수일 때는 n제곱근 a가 하나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물론 이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마이너스 2라는 음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세제곱근 마이너스 8, 2 마이너스 2랑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다가 마이너스 9를 붙여놓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돼요. 존재하지 않는다. a n제곱근 중 실수인 걸 찾을 건데 a n제곱근 중 실수인 걸 찾을 건데 n이 짝수고 a가 음수면은 그런 실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문제는 딱 하나만 풀어보고 잠깐 올게요. 필수예제 1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5페이지예요. 자, 첫 번째 필수예제 1번에 보니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64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64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를 뭐라고 읽을 거냐면 n제곱근 a라고 읽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64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64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64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64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냥 숫자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몇 개 나온다고? 3개 나온다고.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말이죠. 오케이? 그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을 테니까. 2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건 마이너스 2다. 세 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 중 그럼 3개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실수인 건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2밖에 없다. 2번이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세 번째 8의 4제곱근 중 그러니까 4번 곱해가지고 8이 되는 숫자 중 실수인 거는 플러스 4제곱근 8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죠. 4번 곱하는 거니까 뭐도 있을 거야? 마이너스 4제곱근 8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4제곱근 8이라는 것 자체가 4번 곱해서 8이 되는 숫자가 되는 거고요. 4제곱근 8이고 마이너스 4제곱근 8이 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이 홀수고 자 이쪽에 표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n이 홀수고 누구의 제곱근이냐면 3의 n제곱근이니까 양수죠. 양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 몇 개? 맞는 말이네요. 2번도 맞고 4번도 맞고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n이 짝수고 마이너스 4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a가 음수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맞는 거 겁나 많네요. 2번, 4번, 5번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맞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 그 거듭 제곱근의 어떤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3페이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3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뒤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4페이지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원래 순서대로는 3, 4로 가는 게 맞는데 4페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면 사실은 그 3페이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4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수법칙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수법칙은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자, 우선은 A가 양수, B가 양수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여기다가 뭔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솔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는 건지. 첫 번째, A의 M승과 A의 N승을 갖다 곱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운 거 아니야? 2의 제곱이고 2의 세제곱 갖다 곱하면 2가 2개 있고 2가 3개 있는 거니까 2가 결국 5개 연달아져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2의 5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M승을 A의 N승으로 나누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였고 나누면 지수끼리 갖다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의 M 빼기 N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의 M승의 다시 전체 N승은 두 개 갖다 뭐 하는 거?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A의 MN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A 곱하기 B의 전체 N승은 A의 N승과 B의 N승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배웠었던 지수법칙이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나 됐는데 지수법칙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이고 M과 N이 옛날에는 마치 정수일 때만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MN이 실수일 때 유리수가 돼도 상관없고 무리수가 돼도 상관없고 사실은 항상 다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2의 루트 3승이 있어. 2의 루트 3승이 얼마야? 나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뭐 이게 2의 제곱이면 2 곱하기 2인 걸 알겠는데 2의 루트 3승이면은 루트 3이 1.718 어쩌고 저쩌고니까 2를 이렇게 갖다가 뭐 좀만 갖다 그리고 그냥 그만 그리나? 그런 거 아니잖아. 드립인데 전혀 웃질 않네요. 그래서 뭔지 모르는 그런 2의 루트 3승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루트 3승을 하는 거야. 이거 무슨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지. 근데 지수법칙을 써보자고. 그러면은 2의 루트 3승에 루트 3승이니까 두 개 갖다 곱하는 거니까 루트 3이랑 루트 3 갖다 곱하면 얼마야? 그 2의 세제곱인 거야. 그래서 이게 8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이런 것들을 실수 버전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수법칙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만 조금 정리를 할게요. A의 0승은 얼마일까요? 모든 수의 0승은 무조건 1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A의 마이너스 1승은 뭘까요? 그렇죠. 무조건 역수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A의 마이너스 2승은 뭘까요? 그렇죠. 이거는 A제곱의 마이너스 1승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A제곱이 분모로 가서 A제곱분의 1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지수법칙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거듭제곱근의 성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A가 양수, B가 양수, 그 다음에 M과 N이 있는데 이것이 2 이상의 정수, 그 다음에 P는 양의 정수. 그러니까 P는 이제 MN과 다르게 1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조건을 달았을 때. 그래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그래서 아까 이제 n제곱근 a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n제곱근 a의 표현이 뭐냐면 n번 제곱해서 a가 되게 만들어주는 숫자였죠. 네. 그래서 이 숫자는요 뭐냐면 a의 n분의 1습니다. 그래야 n제곱근 a를 만약에 우리가 n번 거듭해서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이게 a의 n분의 1승이 되니까 a의 n분의 1의 n승은 n분의 1하고 n 두 개를 갖다 곱하면 1이 되니까 a의 1승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a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n제곱근 a는 무조건 뭐로 생각하면 된다고? a의 n분의 1승으로. 그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공식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지수 법칙을 먼저 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이 가지고 있는 성질 첫 번째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n제곱근 a는 뭐냐면 a의 n분의 1승이죠. 그 다음에 n제곱근 b는 b의 n분의 1승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의 네 번째 a 곱하기 b의 n승이 a n승 곱하기 b n승이라는 걸 이용하면 똑같은 지수인 n분의 1승 n분의 1승이니까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a 곱하기 b의 전체 n분의 1승인 것이고, 그래서 이게 n분의 1승이니까 n제곱근 ab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b의 n분의 1승 분의 a의 n분의 1승이니까 똑같은 n분의 1승으로 묶어주시면 b분의 a의 다시 전체 n분의 1승이니까 얘가 n제곱근 b분의 a로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오케이? 그리고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입니다. n제곱근 a의 전체 m승이에요. 그러니까 n제곱근 a가 있고 그 n제곱근 a의 다시 전체 m승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인데, n제곱근 a가 뭐냐면 a의 n분의 1승이고 그거의 다시 전체 m승이 될 거고, 그래서 두 개를 갖다 곱해주게 되면 a의 n분의 m승이고 이게 a의 m승의 다시 전체 m분의 1승이니까 얘가 n제곱근 a의 m승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두 개를 갖다가 비교를 해봤을 때 바깥에 있는 이 지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계산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m제곱근 n제곱근 a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안쪽에 있는 n제곱근 a가 a의 n분의 1승이고 거기에 다시 m제곱근이 붙어 있으니까 n분의 1승을 하나 더 갖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a의 mn분의 1승이고 그래서 얘가 mn제곱근 a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np제곱근 a의 mp승이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a의 np승의 다시 전체 np분의 1승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두 개를 갖다 곱하니까 a의 np분의 mp가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분모 분자에 있는 p가 약분이 되고 나면 얘가 a의 n분의 m승이고 이것은 a의 m승의 다시 전체 n분의 1승이니까 n제곱근 a의 m승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있는 요식에서 거듭제곱근과 안쪽에 있는 지수에 pp가 동일한 숫자가 있으면 갖다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거듭제곱근 자체를 가지고 증명을 하려면 괜히 어려우니까 그 증명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수 법칙을 이제 가져온 거고,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애들이 오해하는 게 그럼 거듭제곱근이라는 성질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지수로 다 갖다 붙여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되긴 돼. 근데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질을 정확히 알아야 쉽게 풀 수 있다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나와 있는 필수제 2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이게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인데 징그럽게 생겼죠, 사실은. 4제곱근 x분의 세제곱근 x 세제곱근 4제곱근 x분의 루트 x 루트 세제곱근 x 뭐 하고 있는 짓인지 모르겠군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거 지수를 다 갖다 붙여서 계산해도 되지만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아까 뭐가 있었냐면 n제곱근 b분의 a라고 하는 거는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이렇게 하는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4제곱근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4제곱근 x 분의 4제곱근 세제곱근 x 이렇게 되겠죠. 세제곱근 4제곱근 x 분의 그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x 이렇게 되고 루트 세제곱근 x 분의 루트 x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했었던 성질이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거듭제곱근이 두 개가 연달아서 있을 때 앞에 있는 숫자 두 개를 갖다 곱해서 새로운 거듭제곱근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얘가 16제곱근 x 분의 12제곱근 x 곱하기 12제곱근 x 분의 숫자가 없네. 그게 뭐냐면 루트죠. 루트는 제곱근이니까 사실은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2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제곱근 x 그리고 곱하기 다시 한번 6제곱근 x 4제곱근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아갈 수 있는 것들 보이나요? 네, 이렇게 약분 되고 나면 남게 되는 것은 16제곱근 x분의 4제곱근 x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라고 했으니까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긴 할게. 뭐냐면 이게 같은 거듭제곱근이어야지 계산이 가능한 거니까 여기 4제곱근을 16제곱근으로 고쳐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앞에 4에다가 4를 갖다 곱한 거니까 앞에도 몇 제곱? 4제곱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은 16제곱근 안쪽으로 묶여서 x분의 x 4제곱이니까 x 세제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게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결론을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수예제 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필수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에 보시면 대소관계를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루트 2가 있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3이 있고 그 다음에 4제곱근 5가 있어요. 이게 뭐 거듭제곱근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도 다 다르니까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뭐로 고칠 거냐면 우선 지수로 고칠 겁니다. 그러면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죠. 루트 앞쪽에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제곱근 3은 3의 3분의 1승이고요. 그 다음에 4제곱근 5는 5의 4분의 1승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때를 두고도 저 밑에 있는 2하고 3하고 5를 같게 만들 수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뭘 같게 할 거냐면 여기에 붙어 있는 지수들을 좀 같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같게 만들 거냐면 얘는 2의 6승에 12분의 1승. 그럼 두 개 갖다 곱하면 2분의 1이니까. 전혀 차이가 없죠, 원래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3의 4제곱에 12분의 1승. 두 개 갖다 곱하면 3분의 1이니까 전혀 차이가 없고 5의 세제곱에 12분의 1을 갖다 만들어 놓으면 원래 것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2의 6승이 얼마냐? 64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건 64의 12분의 1승이고요. 두 번째 건 81의 12분의 1승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건 125의 12분의 1승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데 위치는 다 다르지만 지수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크면 클수록 위치 크면 클수록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큰 녀석이네요. 이런 대소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필수예제 3번에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필수예제 4번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에 보니까 어쩌고저쩌고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수법칙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그 125분의 27이요. 5분의 3의 세제곱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5분의 3의 세제곱에 9분의 5승에 아이고 길다. 그 다음에 5분의 3승이니까 어쨌든 다 갖다 곱하면 되는 거죠. 지수끼리. 그래서 얘랑 갖다가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1이네.
얘는 5분의 3 하나 계산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1은 그냥 합시다.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고칠까 생각은 해봤는데 뭐 굳이 지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확인해야 되겠네요. 우선은 먼저 할게요. 두 개 갖다 곱하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 다음에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거에 다시 마이너스 2승이면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는 이 두 숫자를 갖다가 곱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5분의 3과 9 두 개를 갖다 곱하시면 5분의 27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필수제 5번입니다.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PQ에 대하여 30P-30Q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루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들을 다 2에 거듭제고 꼴로 표현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루트 2분의 1을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의 루트니까 2분의 1승으로 표현을 하고,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승의 다시 전체 2분의 1승으로 표현을 하고,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승의 3분의 1승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6분의 1은 2하고 3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1승과 3의 마이너스 1승 두 녀석의 곱에 5분의 1승으로 나타내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정리시킬게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2의 마이너스 5분의 1승, 3의 마이너스 5분의 1승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연산이 가능한 것은 밑이 같은 것들끼리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한 개 2의 P승 곱하기 3의 Q승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제 왼쪽과 오른쪽 갖다가 비교해 주시면 얘가 P고 얘가 Q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30P-30Q는 통분해서 계산 한 번만 해보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필수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제 6번은 뭐냐면 3의 4승이 A고요. 그 다음에 4의 제곱이 B예요. 12의 5승을 A하고 B를 이용해서 나타내래. 그러면은 12는 2의 제곱에다가 3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거에 전체 5승이니까 2의 10승과 3의 5승 두 개를 갖다 곱했을 때의 결론만 내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보려고요. 우선은 4의 제곱은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에 2와 3을 표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얘를 A하고 B로 나타내려고. 그러면 3의 4승이 A니까 3은 양변의 4분의 1승을 취해서 A의 4분의 1승이 되는 거고, 2의 4승이 B니까 같은 원리로 2는 B의 4분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B의 4분의 1승의 전체 10승, 그 다음에 A의 4분의 1승의 전체 5승.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곱하면 순서만 좀 바꿀게요. A를 먼저 앞으로 오게 A의 4분의 5승, 그 다음에 B의 4분의 10승인데 2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5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필수제 6번이었고요.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제 7번은 128분의 1의 전체 n분의 1승이 뭐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의 값을 구하래. 그럼 128은 뭐야? 2의 7승분의 1이죠. 그러면 이게 2의 마이너스 7승의 다시 전체 n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2의 마이너스 n분의 7승인데 이것이 지금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2의 거듭 제곱꼴인데 그게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는 요 마이너스 n분의 7이 뭐가 되는 수밖에 없다? 다시 자연수가 되어야 2의 거듭 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n분의 7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 마이너스 n이라는 녀석이 실의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양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7의 양의 약수는 1하고 7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이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n이 7이 되거나, 즉 n이 마이너스 1이거나 n이 마이너스 7이거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n이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2의 7승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고, n이 마이너스 7일 때 2의 1승, 즉 2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정수 n의 값들의 합은 마이너스 8이다. 필수 예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배웠었던 지수 법칙이랑 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냐면 곱셈 공식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 8번에 보시면 그 스몰 a가 2일 때 a의 2분의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전체 제곱 빼기 2 곱하기 a의 2분의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a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거는 이제 a 더하기 b의 제곱의 형태를 쓰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합쳐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a의 2분의 1승과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가지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역수관계.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 전개를 시켜보면 우선은 이 a의 2분의 1승의 제곱이니까 첫 번째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a b가 되는 거니까 a의 2분의 1승이랑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갖다 곱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곱하면 a의 0승이니까 1이 되는데, 그렇게 지수 법칙으로 생각해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거 서로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니까 뒤집어진 거니까 곱해서 1이 된다.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 뒤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합차 공식이니까 a의 2분의 1승의 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a 더하기 얘가 1이니까 2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 a분의 1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a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다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 더하기 a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a가 2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마지막에 a 대신에 2 갖다 집어넣고 계산해서 결론 내리시면 앞에 마이너스 a가 2랑 날아가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오케이? 필수예제 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8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a의 2분의 1승과 마이너스 2분의 1승 있었던 거 제곱하니까 a의 1차, a의 마이너스 1차 이렇게 차수가 하나씩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필수예제 9번에서도 그런 패턴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건데, 필수예제 9번에 보니까 우선은 x의 2분의 1승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두 개를 갖다가 더한 게 얼마가 됐어? 3이 됐어. 그리고 차수는 얼만큼 올려야 되는 거냐면 x의 제곱과 x의 마이너스 2승까지 올려야 돼. 근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로 가려면은 몇 배 해야 되는 거냐면 4제곱 해야 되거든. 4제곱하면 식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단계를 하나씩 거쳐서 가겠습니다. 제곱을 한번 하고 또 제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을 만약에 제곱을 하게 되면 x의 2분의 1승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제곱한 게 3의 제곱이니까 9가 나오는 거고, 그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위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정리하면 x 더하기 2 곱하기 x의 2분의 1승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어차피 곱하면 1이니까 날라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 된다는 거. 바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를 반대쪽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이 7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식을 다시 한번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은 7의 제곱이니까 49가 되고,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되니까 요 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 x제곱과 x의 마이너스 2승을 더한 게 47이 됩니다. 라는 결론을 얻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거기 필수예제 9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필수예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0번도 지금 문제에서 결국에 원하는 건 지수 법칙을 좀 잘 이용을 해보라는 건데, 물론 이건 있어요. A의 EX승이 5래요. 그러면 A의 EX승은 A의 X승을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A의 X승 루트 5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5예요. 근데 이제 지수는 여기 보면은 A가 양수라고 조건을 뒀으니까 A의 X승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X승에다가는 루트 5를 A의 마이너스 X승에다가는 루트 5분의 1을 갖다 집어넣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근데 문제에서 이제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거지. 그러지 말고, 거꾸로 가지 말고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분의 A의 X승 빼기 A의 마이너스 X승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동일하게 A의 X승을 한번 갖다가 곱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A의 X승과 A의 X승 두 개를 갖다 곱했을 때 A의 EX승이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X승과 A의 X승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A 0승이니까 1이 나올 거고요. 다시 분자로 넘어갔을 때 갖다 곱해주시면 A의 2X승 빼기 A의 0승이니까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져 있는 식이 변형을 조금 시켜놓고 나니까 우리가 원래 문제에서 줬었던 A의 2X승으로 다 표현이 돼버렸지. 그래서 A의 2X승에다가 5를 갖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6분의 4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필수예제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요. 실수 m과 n에 대해서 5의 m승이 8, 즉 2의 세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40의 n승이 32, 다시 말해 2의 5승입니다.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n분의 3에서 n분의 5를 갖다 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여기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n을 뒤집어야 되거든. 그리고 거기다 3을 갖다 또 곱해야 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었던 그 공식들 중에 뭔가 그것을 뒤집어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결국 뭐라는 거? 지수 법칙을 이용하자. 그래서 양변에 뭘 취하도록 하자? n분의 1승을 취하자. 그러면 5라는 굉장히 심플한 숫자가 만들어지고 우변을 계산했을 때 2의 n분의 3승이 될 테니까.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양변에 n분의 1승을 취하자. 그럼 n하고 n분의 1을 갖다 곱했을 때 지금 1이 되니까 40이 2의 n분의 5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재료로 나와 있는 녀석들을 통해서 n분의 3하고 n분의 5까지 만들어냈어. 근데 이 n분의 3하고 n분의 5를 갖다 빼야 돼.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야지 지수끼리 갖다가 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의 n분의 3승을 2의 n분의 5승으로 나눌 거야. 그거는 5를 8로 미안해요. 40으로 나누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지수 법칙에 의하면 2의 n분의 3 빼기 n분의 5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우선 하나 나왔어. 그리고 5를 40으로 나누면 5에서 40분의 1을 갖다 곱하는 거니까 8분의 1이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것을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잘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지. 그러니 결과적으로 2의 마이너스 3승과 2의 어쩌고 저쩌고 같다. 그러면 지수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필수예제 12번도 비슷한 패턴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2의 x승과 3의 y승과 6의 z승이 같대요. 근데 이게 위에는 그래도 좀 할만했던 게 아까 5의 m승이 8이다. 혹은
40의 n승이 30이다. 어떤 구체적인 값들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2의 x승이랑 3의 y승이랑 6의 z승이 같다고 했지 그 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주로 앞으로 뭘 할 거냐면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나도 몰라. 나도 모르고 민소리도 모르는데 어떤 값이 있긴 있겠지. 그래서 그 값이 뭔지 모르지만 걔를 우리가 k라는 값이라고 치자. 오케이? 그래서 2의 x승과 3의 y승과 6의 z승이 그냥 k라고 계산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면 2의 x승이 k고 3의 y승이 k고 그 다음에 6의 z승이 k고 그래서 2의 x승이 k니까 2는 k의 x분의 1승이고요. 바로 해도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3은 k의 y분의 1승이고요. 그리고 6은 k의 z분의 1승인데 그걸 왜 계산한 거냐면 문제에서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x분의 1과 y분의 1은 더하고 z분의 1은 빼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선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x, y, z가 있었는데 그거를 분수로 x분의 1로 y분의 1로 z분의 1로 우선 뒤집어준 거야. 그 다음에 거기는 그 지수들을 x분의 1이랑 y분의 1은 더해야 되고 z분의 1은 빼야 되니까 뭐 해야 될지 알겠죠? 두 개는 곱하고 하나 나누고 k의 x분의 1승 곱하기 k의 y분의 1승 나누기 k의 z분의 1승을 계산을 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지수에서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하고 z분의 1을 갖다가 뺀 것을 만들어내 줄 수 있을 것이며 그 녀석이 결국에는 2하고 3을 곱하고 6을 나눠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얘가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그럼 k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여전히 모르지. 근데 모든 수의 영승은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는 거니까 1을 k의 영승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의 값이 얼마가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